네, 2021년 3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바들, 문재인 세력들의 더티워를 좀 고발했으면 합니다. 정의는 없다. 문바들의 더티워, 더러운 전쟁입니다. 검사는 물론이고 성추행 피해자와도 싸운다. 지금 오늘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의 간부 검사들이 평검사와 동급이 돼가는 거 아니냐. 좀 졸렬해지는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전에는 졸렬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목표는 오직 하나, 내가 이기는 것밖에 없다. 조남관 대검차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집을 수용해 줬습니다. 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정리해 드렸는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장관의 이게 응석입니까? 어린애 떼쓰는 겁니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주지는 않고 징계의 수요가 지났으나 징계의 수요가 지났지만 어쨌든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검 부장은 지금 친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이 가 있죠.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어렵다는 우려가 많아서 고검장을 참여시켜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낯이 있겠죠. 그 상관도.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 알려지자 평검사들이 간부도 간부지만 평검사들이 장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 경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의 전무후무한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대해 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부터 알 권리가 있다. 박범계야, 설명 좀 해라 이거잖아요. 뭐가 잘못됐길래 다시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느냐. 그리고 뼈 있는 한마디를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자,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요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자가 어떻게 딸랑이 짓을 하는지 평검사가 보겠다 그랬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댓글을 성재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달았네요. 어차피 다른 분은 페이스북에서 사후 중계될 텐데 생중계가 낫겠다. 아주 시니컬하게 비꼬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문정 부장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건 처리 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에 종종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꼰 겁니다. 신헌섭 남부지검 검사,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관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공문으로 봐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정치인은 정상배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이고, 이 정치에는 그런 게 없이 자기의 주의 주장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2015년이 무슨 일인가 하면 한명숙 씨가 한 9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수표가, 그 수표가 한명숙 씨 남동생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박범계 이상 문재인 조건 사람들이 저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대해 신헌섭 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범계는 야당 국회의원이었죠. 그런 박범계 씨가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권력에 불중한 판결이다 라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불복하겠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판결 불복 발언을 하신 그 6년 전과 똑같이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는데, 그때는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공무원 아니냐. 어쨌든 혼란스럽다. 참
한참 법조계 후배가 봐도 당신 뭐하냐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이분은 이제 한명수 씨 사건을 실제로 수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도 근데 이 참 재소자들이요. 재소자들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뭐 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수지킴 사건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취재가 상당히 정확했는데 저도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린 게 있어요. 저도 속았어요. 저만 속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가 대한민국 기자들이 다 속은 게 하나 있어요. 수지킴을 뭐 숨지게 한 그 남자가 육군 대위 출신이라는데 대위 출신이 아니죠. 방위 출신이죠. 아, 설마 군까지 속일 줄 몰랐는데 저도 속았습니다. 그 양 검사는 당시 수사를 할 때 부장이 누가 재소자 조사할래? 그랬더니 다른 검사들은 다 뭐 일이 있고 남은 거는 막내 검사 2명이어서 막내 검사 2명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도대체 한명숙 사건이 뭐길래 왜 이럽니까? 좀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박범계 씨는 좀 봉급도 많이 받는데 제대로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자, 공수처가 김학의 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습니다.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공소권은 유보했다. 공소권은 검찰에 넘겨준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공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김도읍 의원의 질의로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수원지검에서 오라 3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 안 갔죠. 근데 공수처에는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이걸 김진욱 처장이 인정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니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변호인과 함께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왔다. 김진욱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성윤 씨와 나는 대화를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걸 수원지검에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성윤 씨는 공수처로 자기 사건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발로 찾아가요? 별 내용 없는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러한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 보냈으니까 수원지검이 이번에 4번째 소환했죠. 이번엔 갈까요? 4번까지 안 가면은 이제 검찰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죠. 참, 검사장이 체포영장 받는 거 참 창피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도 아마 버틸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와 또 관련해서 또 하나 이규원 검사라고 있죠. 이 양반은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이 누군가 하면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이 양반하고 최근에 윤석열 씨와 같이 사퇴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다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광철 대 신현수의 다툼. 그래서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씨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검 부장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광철 씨가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이 양반이 이규원 검사와도 통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맡는 혐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원지검이 이광철 씨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과 조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원지검이 그걸 파악했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밤 11시 그날 이규원 검사는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광철, 당신은 행정관이죠. 이광철 씨가 전화를 걸었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갔고 급히 이규원 검사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 조사단 명의로 가짜 사건 번호를 넣은 김학의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걸 집행해 버렸죠. 도대체 이광철과 이규원은 어떤 사이인가?
이광철 씨가 나이가 8살이 많아요. 이분은 한림대학 나왔고 이규원 씨는 서울대 경제과 나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변호사 시절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이광철 씨가 김학의 씨 불법 출금을 하기 전에 또 이규원 검사, 차기군 본부장과 김학의 씨가 해외로 가는 걸 어떻게 할까 그걸 알고 서로 논의를 한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취재한 중앙일보가 질의를 했을 때 이광철 씨는 비서관 위치에서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 이규원 검사를 구속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사는 이광철로 갈 것 같은데 이광철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김학의 사건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재조사하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성윤 검사장은 안양지청이 이걸 수사했을 때 그걸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더티워, 정의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원에 있을 때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쓰고 그거를 일부 언론에 준 혐의가 있습니다. 허위로 쓰고. 이거는 현재 공수처에 가 있는데 공수처가 아직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장은 기록만 20건이 넘는다. 아직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라 그러는데 공수처는 다음 주까지 새로 뽑을 검사 면접을 해야 되거든요. 면접 후에도 일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해왔으니까 그걸로 재입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아마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같이 다루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도 항상 뭐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그들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실패도 했습니다. 차기군 본부장 구속하려다가 실패했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장이 발부 안 되는 데인데 거기 보게 되면 당시 수원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영장 기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압이 있었던 건지 생각이 바뀐 건지 실수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날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수익성 조작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팀도 박용규 전 산자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에도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 월성 1호기 조작 사건은 김수현 사회수석 또 거기에 환경 문제 다뤘던 비서관들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탈핵 정책을 추진했고 아직도 월성 1호기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지시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온갖 더티워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수 사건 갖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정권 사람들은 뒤끝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농담삼아 뒤끝이 구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딱 안 해요. 남자답게 이런 표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남자답게라는 표현. 그런 게 참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훈아의 사내인데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가련다. 나훈아 씨는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테스형에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울분을 토했는데 참 이런 노래 이적권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권 정상배 승리만을 위하는 집요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 방법 덕택에 정권을 잡았겠죠. 그러나 이 방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을지는 저도 의문이 좀 듭니다.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이 박원순 씨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네. 신고가 있을 무렵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이겠죠. 를 떨어뜨리기 위해 피해를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피해자가
기자회견 했었죠. 제게 상처를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이 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들었다. 그 한 발언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영선 후보도 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부담스럽고 해서 남인순, 누구죠?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캠프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뒤끝이 구말리죠. 아마 문정권은 지난번에 김여정이가 때때 말더듬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김여정이가 임기 말 고통스러울 것이라 그랬죠. 실제로 고통스럽게 해도 아마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뒤끝을 안 부리는 분야죠. 이게 뭐냐? 이 집단은 정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것만 보고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더티워, 치킨 게임을 하거나 이런 유의 사람들에서 너무 점잖게 법대로 대응하면은 안 됩니다. 전 한국 사회가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이런 자들하고 이런 세력들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건데 이러한 거는요. 운동권, 특히 주사파가 많이 합니다. 주사파 등장 이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라라는 게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정치를 추악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정치는 바를 정자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만든 게 이들입니다. 더티 폴리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는 없다. 제가 오늘 문바들의 더티워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격을 자꾸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도 이기려고 하는 이 자들을 방송 들어주시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하실지. 기존의 상대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북한을 보시고 그들을 다뤄야만 아마 그래야 공화국은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의. 인간 집단만이 정의가 있지 동물에는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불쌍한 건 봐줄 수 있지만은 연민의 정은 있지만은 정의는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도 정의, 법무부에도 정의. 근데 이 정의를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정권 사람들. 그 정의가 있어야 공화국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부정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후에 행동도 한번 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